제9장 끊어진 사슬. 나는 오후 늦게야 눈을 떴다. 잠에서 깨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셜록 홈즈는 내가 잠들기 전과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바이올린을 옆에 내려놓은 채 책에 푹 빠져 있다는 것뿐이었다. 내가 꿈틀꿈틀 몸을 움직이자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걱정하는 빛이 어려 있었다. 아주 깊이 잠들었더군. 이야기 소리에 깨지나 않을까 걱정했네. 아무런 소리도 못 들었어. 그럼 새로운 정보라도 들어왔어? 불행히도 아무런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좀 놀랍고 실망스럽다네. 지금쯤이면 틀림없이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긴스가 조금 전에 보고를 하러 왔지. 한데 오로라호의 행방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더군.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여기서 막혀버리다니 답답하네.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을까? 이제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으니 하룻밤 정도는 더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닐세. 지금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어. 만약 두 사람이 한꺼번에 나갔다가 그 사이에 연락이라도 오면 때를 놓칠지도 모르니까. 자네는 다른 볼일을 봐도 상관없지만 나는 여기서 좀 더 버티고 있어야겠어. 그럼 나는 잠깐 캠버웰로 가서 세실 포레스터 부인을 보고 올게. 어제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 세실 포레스터 부인을? 홈즈가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아, 물론 모스턴 양도 보고 와야지. 두 사람 모두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하니까. 나 같으면 너무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걸세. 여자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거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대라 해도 마찬가지일세. 홈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의 편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할 만큼 여유가 없었다. 한두 시간 안에는 돌아오겠네. 좋을 대로 하게나. 행운을 빌어주지. 그건 그렇고 강을 건너갈 생각이라면 지나는 길에 토비를 좀 데려다 주게. 더 이상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은 없을 것 같네. 홈즈의 말대로 나는 개를 데리고 핀친로에 있는 늙은 동물학자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10실링짜리 금화 하나와 함께 개를 넘겨주었다. 캠버웰에 도착해보니 모스턴 양은 어젯밤의 모험 때문에 조금 지쳐있는 듯 했지만 그래도 자꾸만 그 다음 일이 어찌 되었는지 듣고 싶어 했다. 포레스터 부인의 눈도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번 비극 중에서도 아주 끔찍한 부분은 빼고 우리가 겪은 일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다. 숄터가 살해당한 일은 이야기했어도 살해 방법이나 현장의 모습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사건을 생략해서 들려주었지만 두 여자는 그 정도로도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충세 기사의 모험담 같군요. 불행에 빠진 아가씨의 50만 파운드의 보물, 피부가 검은 식인종, 의족을 한 악인. 옛날 이야기였다면 용이나 성격이 괴팍한 백작이 나왔을 테죠.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온 두 기사도요. 모스턴 양이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메리 양. 당신의 운명이 이 수사 결과에 달려있다고요. 그런데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속편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 한번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모스턴 양은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큰 부자가 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는 듯이 고고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것보다 세디어스 숄터 씨가 걱정이 돼요. 다른 일은 상관없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태도로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분의 억울한 혐의를 벗겨드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캠버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워진 뒤에야 집에 도착했다. 홈즈의 책과 파이프는 의자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메모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았지만 그것도 없었다. 셜록 홈즈는 어디 나갔나 보죠? 나는 덧문을 닫으러 올라온 허드슨 부인에게 물었다. 아니요, 자기 방에 있어요. 그보다 박사님. 부인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저는 홈즈 선생님의 몸이 조금 걱정되는데요. 무슨 일 있었나요, 부인? 아무래도 그분이 좀 이상해서요. 박사님이 외출하신 뒤부터 계속해서 방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발소리가 어찌나 귀에 거슬리던지 견딜 수가 없었을 정도라니까요. 거기에 자꾸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현관에서 벨소리가 날 때마다 계단까지 와서 지금 온 게 누구죠, 부인? 하고 큰 소리로 물어보지 뭐예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래도 아직도 서성이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무슨 병에 걸린 게 아니면 좋으련만. 글쎄 해열제라도 좀 먹어보라고 했더니 무서운 표정을 지어서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조금 흥분해서 그럴 거예요. 나는 친절하고 사람 좋은 부인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애써 별일 아니라는 투로 대답했다. 하지만 긴 밤 내내 그의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때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가 지금처럼 아무것도 못한 채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에 초조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도 불안해졌다. 아침 식사를 할 때 홈즈는 아주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으며 열이라도 있는지 뺨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가 말했다. 자네 얼굴이 말이 아니군. 그러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쩔 건가. 밤새도록 방안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리던데? 잠이 오지 않아서 말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번 문제는 나도 좀 당황스럽다네. 다른 일들은 전부 문제없이 해치웠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하찮은 일 때문에 막혀버리다니. 범인이 누군지 어떤 증기선을 탔는지까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정보가 들어오질 않네. 다른 협력자들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어. 양쪽 강기슭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고 스미스 부인도 남편 소식을 전혀 못 들었네. 그렇다면 결론은 녀석들이 배를 침몰시켰다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네. 그렇다면 스미스 부인이 일부러 다른 배를 가르쳐 준 건 아닐까? 아니, 그건 아닐 걸세.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스미스 부인이 알려준 증기선은 분명히 있거든. 배가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나도 그 생각을 했다네. 일단 수색대를 보내서 리치먼드 부근까지 조사를 하도록 했어. 오늘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내일은 내가 직접 나가서 배보다는 범인을 찾아볼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틀림없이 연락이 올 걸세. 그러나 아무 연락도 없었다. 위긴스와 다른 조직 모두 아무런 소식도 알려주지 않았다. 거의 모든 신문이 노우드의 비극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불행한 세디어스 숄터를 동정하고 옹호하는 신문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내일 심리가 열린다는 것 말고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캠버웰까지 걸어가서 두 숙녀들에게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홈즈는 그때도 힘없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하질 않고 밤새도록 증류기를 가열해서 기체를 증류시키는 복잡한 화학 실험에 열중했다. 그 기체에서 말할 수 없이 이상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내 방으로 도망쳐 버렸다. 밤이 깊어서도 시험관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걸 보니 여전히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실험을 계속한 모양이었다. 동이틀 무렵 흠칫 놀라 눈을 떴더니 놀랍게도 홈즈가 뱃사람이 입을 듯한 허름하고 두꺼운 재킷을 걸치고 촌스러운 빨간 스카프를 목에 감은 채 침대 머리맡에 서 있었다. 왓슨, 난 강하류에 다녀오겠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어쨌든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네. 그의 말을 듣고 내가 물었다. 내가 같이 가도 괜찮겠지? 아니, 자네는 날 대신해서 여기에 남아있으면 더 큰 도움이 될 걸세. 나도 별로 가고 싶지는 않다네. 위긴스 녀석 어젯밤에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긴 하지만 오늘이야말로 분명히 소식이 올 테니까. 편지나 전보가 오면 전부 뜯어보게나. 만약 무슨 연락이 있으면 그때는 자네 판단에 따라 행동해주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 물론이지. 나한테 전보를 칠 수는 없을 걸세. 나도 오늘 내가 어디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운이 좋으면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될 걸세. 이번에는 틀림없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네.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도 홈즈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스탠다드를 펼쳐보니 이 사건에 관한 새로운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어퍼 노우드의 비극에 관해서 이 사건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복잡하고 의문에 둘러싸여 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의해서 세디어스 숄토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숄토 씨와 가정부인 번스턴 부인은 어젯밤 석방되었다. 하지만 당국은 진범에 관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열정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런던 경찰국의 애설리 존스 씨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곧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숄토 씨가 혐의를 벗었으니 어쨌든 다행이군. 그런데 새로운 단서란 무엇일까? 이런 건 경찰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상투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나는 신문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 순간 광고란에 실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다음과 같은 글이었다. 사람을 찾습니다. 배의 주인 모드케이 스미스와 그의 아들 짐은 지난 화요일 오전 3시경에 증기선 오로라호를 타고 스미스 선착장을 떠나 그대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증기선은 검은 선체에 붉은 줄이 2개, 굴뚝은 검은 바닥에 하얀 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모드케이 스미스 및 오로라호의 행방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분께 5파운드를 살해합니다. 제보하실 때는 스미스 선착장의 스미스 부인이나 베이커가 221 B번지로 연락해 주십시오. 분명히 홈즈가 낸 광고였다. 베이커가의 주소가 실린 것만 봐도 확실했다. 나는 참으로 기발한 방법을 썼다고 감탄했다. 범인이 이 광고를 보더라도 그저 실종된 남편을 걱정하는 부인의 불안만 눈에 들어올 것이다. 길고 긴 하루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서둘러 거리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홈즈가 돌아왔거나 누가 광고를 보고 온 것이 아닐까 하며 깜짝 놀랐다. 책을 손에 잡아보기도 했지만 어느 틈엔가 이 기묘한 수사나 우리가 쫓고 있는 어울리지 않는 두 악당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 친구의 추리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가 뭔가 커다란 오류에 빠진 건 아닐까? 홈즈처럼 앞뒤 상황을 고려해서 깊이 생각하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도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어처구니 없는 이론을 내세울 것이다. 나는
그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제 아무리 머리 좋은 이론가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론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종종 실수하기도 한다. 사실 홈즈에게는 상식적으로 설명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마저도 일부러 어렵게 해석하려는 버릇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여러 가지 증거를 봤고 홈즈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들었다. 잇따라 생겨난 기괴한 일들을 떠올려 보면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증거라도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가령 홈즈의 생각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 사건의 진상은 변함없이 기괴하고 놀라운 것이 분명했다. 오후 3시에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현관에서 무척 고압적인 목소리가 들리더니 놀랍게도 애설니 존스가 우리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어퍼 노우드에서 자신만만하게 사건을 맡아서는 무뚝뚝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상식을 설교하던 오만한 태도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태도도 조심스러워서 어쩐지 미안해하는 듯했다. 안녕하십니까, 왁슨 박사님. 홈즈 선생님은 외출하셨다고요? 그가 말했다. 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군요. 그래도 기다리실 생각이라면 그쪽 의자에 앉아서 담배라도 한 대 태우시죠? 고맙습니다. 그럼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저기 빨간색으로 물들인 커다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그가 말했다. 위스키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럼 반잔 정도만 주십시오.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서요. 게다가 고민거리가 있어서 좀 지쳤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노우드 사건에 관한 내 견해를 알고 계시죠? 네, 전에 들은 적이 있었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실은 그 견해를 수정해야만 되겠습니다. 숄터 주위에 빈틈없이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서 그 속으로 쑥 빠져나가고 만 겁니다. 그에게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숄터는 형의 방에서 나온 뒤로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들창을 통해서 들어갔을 리가 없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기묘한 사건이라 그동안 쌓은 내 명성이 단번에 무너질 지경이 돼버렸죠.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죠. 이 박사님의 친구인 셜록 홈즈 선생님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무슨 비밀이라도 밝히듯 말했다.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아직 젊은데 지금까지 손을 댄 수많은 사건에서 풀지 못한 건 하나도 없었죠. 수사 방법이 조금 특이하고 약간 성급하게 이론에 매달리는 경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아주 유능한 경찰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모든 면에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홈즈 선생님에게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듯합니다.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존스는 주머니에서 전보를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12시에 포플러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었다. 바로 베이커가로 가기 바람. 내가 없으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것. 숄터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의 뒤를 쫓고 있음. 마지막 장면을 보고 싶다면 오늘 밤 동행할 것. 아무래도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다시 녀석들의 냄새를 맡은 것 같네요. 내가 말하자 존스가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다시 냄새를 맡아요? 그럼 홈즈 선생님도 실수를 저질렀단 말인가요?
하긴 베테랑 중에 베테랑도 때로는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니까요. 어쩌면 이 정보도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경찰관인 나의 임무입니다. 아, 누가 온 것 같군요. 아무래도 홈즈 선생님 같은데요. 계단을 오르는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계단을 오르기가 무척 힘들었는지 중간에 한두 번 발소리가 멈췄다가 드디어 문 앞까지 이르러 방 안으로 들어왔다. 뱃사람 복장을 한 노인으로 조금 전 우리가 들은 소리에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낡고 두꺼운 재킷 단추를 목 밑까지 바싹 채웠으며 구부정한 허리에 다리를 떨었고 천식이 있는지 거친 숨을 괴롭게 내뱉었다. 노인은 짧은 참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는데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양쪽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목에 감은 빨간 스카프에 턱을 묻은 데다가 얼굴은 희고 긴 눈썹과 희끗희끗하고 긴 구렛나룻에 묻혀 있어서 날카로운 검은 눈만 보였다. 예전에는 뛰어난 선장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늙고 병들어 궁핍한 생활을 하는 듯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노인 특유의 느릿한 모습으로 주위를 꼼꼼하게 둘러봤다. 셜록 홈즈 씨 계신가? 아니요, 여기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 사람 대신입니다. 홈즈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게 하십시오. 홈즈에겐 직접 말해야 하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리입니다. 모드케이 스미스의 배에 관한 얘긴가요? 그렇다네. 나는 그 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게다가 홈즈 씨가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지. 그뿐인가? 보물이 있는 곳도 알고 나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네. 저에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홈즈한테 전해드릴게요. 본인에게 직접 말해야 하네. 그는 노인다운 고집스러운 면을 보이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럼 홈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소린가? 남 좋은 일 하자고 하루를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어. 난 그냥 갈 테니 이 홈즈 씨가 알아서 잘 찾으라고 하는 수밖에.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난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거요. 노인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문 쪽으로 가려 하자 애설리 존스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지요. 영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홈즈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겠습니다. 존스가 말했다. 노인이 존스를 피해 문 쪽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어느새 애설리 존스가 커다란 등에 문을 대고 막고 있었다. 노인은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나는 셜록 홈즈라는 신사를 만나려고 왔어. 그런데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어르신,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신 만큼 나중에 꼭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쪽 소파에 앉으세요. 홈즈가 곧 올 겁니다. 내가 말하자 노인은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방 안을 가로질러 소파로 가서 턱을 괴고 앉았다. 존스와 나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홈즈의 목소리가 우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나도 담배 한 대 주게나. 우리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홈즈가 소파에 앉아 아주 즐겁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내가 외쳤다. 홈즈, 자네 언제 왔어? 아까 그 노인은 어디로 갔고? 노인은 여기 있지 않은가? 가발, 수염, 눈썹 등등등등. 이게 바로
노인의 정체일세. 변장에는 조금 자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네까지 속일 수 있을 줄은 몰랐네. 홈즈가 흰 머리카락 한 줌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존스는 크게 웃으며 즐겁다는 듯이 외쳤다. 성격도 고약하시군요. 마음만 먹었더라면 선생님은 좀처럼 보기 드문 훌륭한 배우가 되었을 겁니다. 이 기침하는 모습은 구빈원에 있는 노인과 똑같았고 비틀비틀 걷는 모습만으로도 일주일에 10파운드는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왠지 낯이 익었죠. 선생님도 우리 손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오늘은 하루 종일 아까 그 차림으로 다녔습니다. 요즘 내 얼굴을 알아보는 범죄자들이 늘어나서요. 특히 왓슨이 내가 손댄 사건을 책으로 낸 다음부터 말이죠. 그래서 탐문 수사할 때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변장을 하죠. 전보는 받아봤습니까? 홈즈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수사는 어떻습니까? 진척은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용의자를 2사람이나 풀어줬습니다. 나머지 2사람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 대신에 다른 2 녀석을 잡아줄 테니. 단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당신이 잡은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한 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좋고 말고요. 범인을 잡게만 해주신다면야. 좋습니다. 그럼 우선 고속경비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증기선이어야 하고 7시까지 웨스트민스터 선착장에 대기시켜 주십시오. 그거라면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부근에는 언제나 경비정 1~2 척 정도는 대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도로 건너편까지 가서 전화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저항할지도 모르니 힘 좋은 사람 2도 필요합니다. 배에 그런 경찰이 두어 타고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녀석들을 잡으면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물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젊은 숙녀의 집으로 보물 상자를 가져다 주고 그 숙녀분이 맨 먼저 상자를 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친구도 아주 기뻐할 겁니다. 그렇지, 왓슨? 그럴 수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걸세. 존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다. 조금 절차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방법이군요. 하지만 사건 자체가 워낙 이상하니 그 정도는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물상자를 열어본 다음에는 바로 경찰에 넘겨주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경찰이 보관해야 하니까요. 물론이죠. 그거야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조너선 스몰에게 직접 듣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나는 내가 맡은 사건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알고 싶으니까요. 장소는 이 방이나 어디나 상관없으니 스몰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간수라도 붙여서 경비만 제대로 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좋습니다. 지금은 홈즈 선생님이 수사를 이끄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조너선 스몰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홈즈 선생님이 그 사내를 잡을 수 있다면 면담을 굳이 못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허락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나머지는 여기서 함께 식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식사는 30분 정도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굴과 들권 고기를 주 요리로 하고 괜찮은 백포도주도 곁들여 내죠. 왓슨, 자네도 내 살림 실력이 어떤지 아직 모르지?